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핀 마이크를 준비를 해서 어,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속공인중개사 채용에 관해서 과연 채용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혼자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 채용을 했을 때 사람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분들이 면접을 보러 오면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면접을 보기도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 분들도 사장님 면접을 보셔라. 뭐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같이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으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서 그 뉘앙스를 알 수는 있죠. 예, 몇 마디 나눠보면요. 우선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5분 계시고요. 그중에 저하고 약 4년간 근무를 했던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속 공인중개사이십니다. 주변의 사장님들에게 여쭤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뽑으면 배울 거 배우고 빨리 다 나가버린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안 뽑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개보조원을 뽑으시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중개보조원이든 소속 공인중개사이시든 그것은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배워서 나갈 수 있다면 저와 함께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같은 위치 선상에서, 동료로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물론 돈도 버셔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돈을 우선하진 않는다. 하지만 돈을 벌 마인드가 있는지는 당연히 봐야겠죠. 여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채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채용을 했을 때 하고는 싶으나 너무 빨리 그만둔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답답하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직접 하시는 것보다야 1년 차, 2년 차, 뭐 10년 차, 뭐 20년 차 베테랑 중개사분께서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입 중개사분이 상당히 좀 어설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런 적이 소장님들께서도 있으셨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하시고 가르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왜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이 오래 못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다 사장 탓입니다. 네, 사장이 잘하면 실장님들 안 그만둡니다. 첫 번째는 배울 것이 없을 때. 이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실장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장님들은 배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배움 없이 과연 들어올까요? 배울 게 없는데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할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편에서 공감을 해야만 사장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 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울 것이 없는데 왜 있겠습니까? 뭘 물어봤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다면 그 실장님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회의감이 들겠죠.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가 없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손님을 뭐 이제 나름 새로 오셨으니까 손님을 한 명, 두 명 한번 들여봅니다. 근데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있자니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손님을 뺏어서 혹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자기의 주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아예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본인이 그냥 만나고 말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만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원분의 사기를 꺾는 일이거든요. 사실 내가 하고 있거나 그리고 나에게 컨택해서 온 연락의 손님을 어, 사장이 내가 계약해줄게. 돈은 나하고 나누자. 그렇지만 진행은 내가 할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만큼 직원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기다려주고 잘 되지 않더라도 손님을 소위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음번 손님에게는 더 당당하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추후에 조언을 해주는 편이고요, 저는. 맞나요, 실장님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클리어하게 저한테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명확하게 물건을 올리신 소속 공인중개사분들께 전달을 합니다. 제가 꿀꺽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님을 들이면서 이제 가끔은 정말로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계약이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신입 분들에게 손님을 드리면서 제가 뭔가 계약을 바라고 한다면 잘하시는 분한테 드려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계약이 잘 안 나오셔서 의기소침해 있으시거나 신입분들한테 주는 이유는 손님을 버려봐라. 할 거 다 해봐라. 할 말 다 해봐라.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음, 그리고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계약을 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라는 마음으로 손님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약이 잘 될 것 같은 손님은 더더욱이나 줍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돈이 안 될 때 실장님들은 그만둡니다. 당연히 돈이 안 벌리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는 사장님한테도 그리고 실장님들한테도 서로 간의 시너지 차원에서 봤을 때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계약이 나올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구간이 명간입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들이 해보겠다고 하면 저는 먼저 그만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저하고 성향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운영을 하는 기간 내에 딱 한 번 있었네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하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이 안타까울 뿐이지, 저는 사실, 제 자랑 같지만, 돈으로 사람을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될 때 그만두기 때문에 최대한 손님을 많이 밀어주시고, 뭐가 잘 안 되는지,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면담을 해 주시고,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실 어디에 소속된다라는 것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 조직 내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소속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의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스트업 해주는 것도 사장의 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출근이 불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출근이 불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거죠. 사장이 너무 불편해. 그리고 실장님들이 서로 너무 불편해. 그리고 맨날 오면은 막 잔소리만 해. 막 시켜. 일을 하고 싶은데 막 계속 괴롭혀요. 사장님이. 심심하다고 막 말을 시킨다거나, 뭐를 먹으러 가자고 하거나, 나는 바빠 죽겠는데. 심리적으로 불편하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이 불편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게 직원분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실장님들과 개인 면담차, 티타임을 갖고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밖에 나가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제 뒷담화도 뭐 모여서 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 뭐 고충이 있으면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에 대한 고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1대1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고충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을 해줬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저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좋은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에게,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네. 풀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인큐베이팅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저와 중개사님 사이에 그런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저희 실장님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면접을 볼 때는 저는 그 면접자분께서 하는 질문 중에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나요? 라고 묻는 분은 뽑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면 예,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를 버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의 평균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신이 한 만큼 벌어가는 것이죠. 네. 1등 하십시오. 1등 하겠다는 각오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자신이 있어도 힘든 게 영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잘 벌 수 있을까요? 라는 뉘앙스의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분들. 네. 면접 볼 때는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사장님을 면접 볼 때 사장님이 마인드가 어떤가, 가르쳐주는, 배울 것이 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줄 건가, 그런 부분, 그리고 말이 잘 통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시고 사무실을 결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정, 그리고 젠틀함, 그리고 복장,
어, 예전에 제가 계약을 하는데 상대편, 그러니까 공동중개원인데 상대편 부동산 팀장님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어, 본인 스스로가 본인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적극 취급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왔는데 어, 그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 옷차림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나요? 라고 물어보는 직원은 뽑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 뭐였죠? 그리고 세 번째, 음, 또 뭐였죠?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수트. 아, 이제 차림새, 옷차림새와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갖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저희 사무실의 실장님들은 모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주 깔끔하게, 고객님들을 대할 준비를 하시고 근무를 하러 나오십니다. 네. 이상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속공인중개사 직원 채용 관련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옆으로 샜는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소속공인중개사 직원분들이 오래 버티게끔, 그러니까 오래 즐겁게 다니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사장님들께서, 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야 된다. 답답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시지 마시고 기회를 주셔야 되고, 세 번째,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손님을 밀어주던, 뭐, 그게 뭐, 지식적인 부분이던 아니면 그 손님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건, 네,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근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 네 가지가 직원분과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노하우고요. 저희 직원분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한 4년에서 5년 차, 그리고 1년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의 1년이 다 돼가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제가 이쪽, 원래는 디지털 단지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당산으로 옮겨온 지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창립 mem버가 5분 중에 절반은 창립 멤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장님들께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